지난 18일 서울 모 초등학교 소속 20대 초반 신규 교사 한 분이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1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교사가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학부모 가족이 삼선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에 해당 학부모 찾기가 벌어진 가운데 20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으로 알고 있다.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온라인 소문을 유명 유튜브가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라 구체화하자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장본인으로 특정된 우리 당 한기호 의원이 결국 입장문을 발표하고 손자녀 중 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초등학교 또 어제 학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담당 업무가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었다는 점,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 가족은 이 학급에 없다는 점 등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역시 학교 관계자와 유족, 학부모 등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학부모와의 갈등 등의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싸고 인터넷에서 떠돌던 소문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고 인터넷 맘카페에 이 소문의 진원지가 된 글을 쓴 사람도 사실이 아니라며 글을 삭제했습니다. 우리 당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김어준 씨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고인의 안타까운 선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또한 이번 사건을 교권 상실의 비극적인 결과로 보는 전국 교사들의 깊은 분노에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가짜뉴스 유포는 정작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짓입니다. 우리 당은 부당한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과 SNS에서 근거 없이 만들어진 거짓 소문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경우도 온라인에서 루머가 발생한 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급속히 확산되다가 음모론자의 편성 정폭 과정을 거치며 대중을 흥분시키는 전형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에 거짓과 괴담이 난무하고 이것이 음모 세력의 공작을 거쳐 공적 영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의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소문이 거짓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미 한기호 의원의 명예가 큰 손상을 입었고 우리 국민의힘도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거짓과 괴담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사드 사태를 거쳐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편향적인 유튜브, 사이비 언론, 정당이 삼각 편대를 이루며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일삼는 상황을 끊임없이 봐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좌파 세력이 각종 SNS에서 거짓을 지어내고 특정 정파적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이용해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 언론이 다시 이를 받으면서
선동적인 공세가 무한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있는 일부 방송은 이 과정에서 균형감을 잃고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는 거짓과 괴담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공적 의사소통을 왜곡하고 극단적인 선동정치를 유발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 영산강 5개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게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원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연합 제자연위의 의견을 받아 조사평가단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후보 명단을 제자연위에 넘겼고 45명 정원 중 제자연위 추천 인사 25명이 전문위원회에 선정된 반면 이들이 반대한 인사는 한 사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제자연위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인사들의 이름에 N자를 표기해서 회신했다고 하는데 사실상의 블랙리스트입니다. 이는 국가의 역할을 국민의 허락 없이 시민단체에 헌납한 것으로 정부가 민의와 과학이 아니라 편향된 이념을 추종할 때 어떻게 국가사업이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은 보를 그대로 두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2달 만에 보해체 및 개방 결론을 냈습니다. 보해체 시의 비용 편익을 분석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 예로 금강과 영산강의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 편익을 산정하면서 보호 설치 전 자료를 기준으로 보해체 후 상태를 추정했는데 이미 4대강 사업에 따라 하천의 여러 특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교는 비과학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반대편에 있는 전문가가 볼 때 웬 무식한 얘기냐고 할 겁니다라는 회의록 속 한 위원의 발언이 그것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다른 전문위원이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는 괜찮다며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딱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한 대목도 회의록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란 사람들이 국민을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겼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졸속 결정으로 상시 개방이 이루어진 세종보가 이번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의 치수를 담당했던 보였다는 사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 지천의 수해 피해가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탈원전 보고서 조작, 사드 환경평가 지연에 이어 이념을 과학위에 두고 정책을 왜곡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잘못을 하고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토건이 얻더니 하면서 꼭 필요한 치수 사업에 의기장을 놓고 있습니다. 치수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치수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치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최악의 국정 발목 잡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환경부는 4대강 보전부를 존치하고 망가진 세종보를 복구하여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 지류 지천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이념이 과학을 짓밟고 국민이 그 피해를 짊어지게 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가 고귀한 생명을 포기한 이번 사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반증한 것입니다. 전국의 교사들이 보내오는 추모와 공감의 물결은 수많은 교사들도 교권 추락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어날 수도 없는 경악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3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도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가 도리어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본 것입니다. 이제 전교조가 나서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치 편향적인 투쟁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듯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이념 투쟁, 정치 투쟁만 할 것입니까? 다행히 교사를 추모하겠다며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교권이 추락하는 현실에 손 놓고 있던 전교조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겠느냐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만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교육 현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작금의 교육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경찰은 엄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로 사망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정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 데는 추호도 숨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허위 조작하고 정쟁화하려는 좌파 언론과 괴담 선동꾼들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 알려진 거짓말 제조기 괴담 공장에서 또다시 괴담을 만들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좌파 방송인과 좌파 커뮤니티들이 합작하여 교사의 죽음의 배우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또 구의원을 거론하며 마구잡이식 마녀사냥에 나섰다가 허위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부끄러운 기색이나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들은 늘 그리하였습니다. 거짓이 드러나도 아니면 그만이란 뻔뻔스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묻지마 선동, 괴담 제조 세력에 의해 너무도 쉽게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괴담에 이어 급기야 대통령의 이런 외교 행보까지도 폄훼하고 괴담으로 몰아넣는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느니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속에 명품 가방이 있었다느니 등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입니까? 의도적인 괴담 생산으로 이익을 얻는 세력이 누군지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죽음마저 정쟁에 이용하려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의 윤리와 도의마저 저버린 괴담 선동꾼, 김어준 등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난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런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중국과 지난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팔아먹은 산불이란이 드러나자 또한 멀쩡한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 불법이 드러나서 감사 및 수사에 착수하게 되자
망언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듣기 위해서 물타기 한다느니 또한 이 국제 정세를 모르고 나라를 사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등 이런 막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선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멀쩡히 탈북한 어민을 눈을 가려서 강제로 이틀 만에 북송시킨 것을,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방치해 두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했기에 이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또한 멀쩡히 공직에 봉사하는 공직자들을 자신들의 지지자가 아니라 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용인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한 멀쩡히 돌아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자기들의 이념에 맞지 않다 해서 서류를 조작하고 통계를 조작해서 조기 폐쇄한 것이 용인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될 경찰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일입니까? 또한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해서 방송국의 재승인 허가를 점수까지 조작해 가면서 보류시키는 것이,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고 문제 제기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협치입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담보로 강제 추경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세수가 부족할 경우, 즉 해당 회계연도 세입이 정부가 추계한 세입보다 부족하게 되는 경우 사실상 강제 추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총선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안중에도 없이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표를 얻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10차례 150조 이상 편성하며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인 2016년 약 1,433조 원이던 국가부채는 2022년 2,32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이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잠재 성장률 위축, 거기에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급증으로 미래 재정 여력의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기업 부채, 연금 충당 부채 등 잠재적 국가 부채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미래 세대를 깎아먹는 추경 대신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반드시 이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강제 추경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 준칙 도입 등 건전한 재정 관리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